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마감 상황과 이슈들 전해주시죠. 네, 이제 다시 고개 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됐다. 그리고 특히 그 S&P 500에 11개 업종이 있는데 11개 전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 내내 저는 지켜봤었는데 전약 후강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주들이 막판에 상승에 성공한 것도 눈에 띄었고요. 특히 수급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공매도라든지 헤지 펀드들의 매도 공세가 좀 진정이 돼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상호 관세가 4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시장에서 일단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에 지금 맵을 보고 계신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제외하면 온통 초록색으로 오늘은 도배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본다면 또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또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데 특별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또는 무비자 뭐 소득 증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대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관세에 대한 시장의 맷집이 좀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좀 관세에 대한 그 타격은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관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을 끝냈다고 봐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조금 덜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이 있었죠. 4월 2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함께 톱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별로 한번 추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간밤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급락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 굵직한 두 종목인데 먼저 기분 좋게 급등한 종목 인텔 한번 다뤄볼게요.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인텔의 급등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그 시장에서는 새로운 CEO 리프탄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있어요. 네. 어차피 매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걸맞는 이제 후속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1.8 나노 공정의 첫 CPU가 되는 거를 내년에 칩을 내년에 1분기에 공식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AI 칩 출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또 대규모 인력 감축 및 이제 그 AI 운영의 개편 계획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CEO가 바뀌면 다 이렇게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TSMC에서 그 이제 뭐 엔비디아라 또 AMD 그다음에 몇몇 기업에다가 이제 그 합작 인수를 하겠다 나눠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 그게 여전히 시장에선 유효하다.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인수를 할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었던 27.56달러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동안 쭉 하락하면서 아무리 반등을 해도 여기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이만큼을 갭상승으로 뛰어넘었어요. 이만큼을 뛰어넘고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전 고점인 27.65달러, 27.55달러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지금 주봉을 보면 정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보통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역시 M&A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네. 누가 인수하느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느냐, 가격은 얼마냐, 조건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27.5달러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한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본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직전 고점인 여기 월봉상으로 보면 50달러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 부담이 없다. 다만 네. 27.5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7.5달러 선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M&A 관련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현재는 박스권 안에 있지만 앞으로의 반등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텔과 관련해서는 간밤에 또 뭐 7%, 6% 가까이 오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테슬라는 요즘 생각을 하면 네. 할수록 참 한숨만 네. 나와요. 또 간밤에는 미즈우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네, 그 맞습니다. 타격을 제대로 받았는데 한번 짚어주세요. 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시는 주주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지금 4월 16일까지 FSD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하겠다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FSD라는 게 뭐냐면 Full Self Driving 그래갖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이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완전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추진하는 거는 레벨 5입니다. 이게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지금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게 레벨 3예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들이 지금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있는데 레벨 3 단계, 레벨 4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네. 하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 FSD가 발표가 되고 무인 로봇 이제 로봇 택시가 정말 그 발표가 된다고 하면 저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온 거는 대부분이 올해 총 인도 대수가 뭐 180만 대에서 170만 대로 하향됐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뭐 230만 대에서 180만 대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투자은행들의 그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금 미주호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135달러에서 지금 목표가를 그래도 515달러에서 430달러는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 지금 전망하는 거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목표가를 낮췄는데 네. 135달러면 지금에서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그래서- 너무 낮은 수치인데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주가가 마치 무슨 저 교회 피뢰침처럼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중에 그 상승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저앉았다라는 거고 한 가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실하게 여기서 보면 210에서 220달러 정도에서는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이게 가시화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가속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의 바닥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간밤에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FSD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5단계가 가장 끝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5단계. 현재 테슬라는 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그리고 좀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단계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레벨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연결해서 간밤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30% 가까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이슈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급등한 걸로 보여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도 미국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라이더 센서 제조업체예요. 라이더 중국 기업이라는 센서.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기업들 중에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그다음에 AI 스타트업들이 중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광범위하게 상장돼 있고 또 거기서 주가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약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강한 상승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그동안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주가가 거의 바닥까지 쭉 떨어졌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바닥에서 그냥 그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라고 본다 그러면 주봉상으로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단발성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중국 기업들 중에는 뭐 그밖에 다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루미나 테크놀로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단기 트레이딩 이외에는 저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국 기업이었는데요. 저희 이어서 중국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들어오기 전에 까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서학개미가 아니라 중학개미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연결한 중국 기업으로는 2월에 한국에서의 자금이 중국 기업으로 갔던 상위 두 기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저희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네. 짚어주시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자금들이 중국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보면 알리바바 쪽으로 3,749만 달러가 갔어요. 그리고 비아디 쪽으로 7,124만 달러, 그다음에 샤오미 쪽으로 지금 역시 또 7,239만 달러가 이동한 걸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그 인간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AI 모델을 지금 출시했다라는 거고요. 생성형 오픈 AI 오픈 소스를 공개했는데 지금 이 알리바바 AI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AI 인프라 쪽에 5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게임스톱 CEO도 지금 10억 달러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14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눌림목 구간을 한 방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웬만한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175달러나 200달러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아디 기업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 오늘 강력한 뉴스가 있었죠. 그 5분 충전으로 47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급속 충전하는 그걸 개발을 했는데요.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5분만 충전해서 네, 왕복까지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고속 충전 모델인데 지금 이게 내연기관차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니까 그동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갭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3월 11일 날 1억 3천 주의 H주 신주 발행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보통 급락하기 마련인데 네.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지금 400
133억 달러 정도의 홍콩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글로벌화, 그다음에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지금 이건 홍콩 달러 가격입니다. 그래서 408달러 정도가 고점인데 이제 그 신주 발행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회복을 했어요. 빠르게.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비아디 같은 경우가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 시장, 유럽과 동남아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기차 내에서 가격 경쟁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황과 함께 비아디 상황까지 저희 함께 꾸준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